홍인표의 왈왈왈 4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원 기자고요. 지금 날씨가 계속 덥네요.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름 휴가 중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특별한 행사죠.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베이다이허 회의 이름은 참 많이 들었는데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베이다이허는 우리말로 북대하죠. 베이징에서 자동차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까요? 예. 우리 서해 바다하고 맞닿아 있는 여름 휴양지입니다, 중국에. 예. 그래서 여름이면 중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요. 행정 명칭으로 보면은 허베이성, 우리말로 하북성, 예. 친황다오시, 진황도시, 예. 베이다이허구입니다. 북대하구. 그러니까 원래 지명이 그 구의 이름이로군요. 그렇죠. 예. 그래 베이다이허는 휴양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구청 이름인 예. 것이죠. 중국 전 현직 최고 지도부 인사들이 해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여기에 모입니다. 각자 이제 자기가 할당받은 숙소가 있고요. 그래서 낮에는 수영을 하고 밤에는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도 내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예. 그것도 은퇴한 원로들도 참여를 해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 특이해요. 이렇게 전현직 지도부가 다 모인다는 게. 그렇죠. 우리는 뭐 사실 전직은 필요가 없는데 예. 우리 현직이 제일 중요한데 중국은 예. 전현직이 합쳐가지고 예.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정치계의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풍향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베이다이허를 관장하는 뭐 최고 책임자가 낙마했다 이런 얘기 또 들려오던데 그것도 왜 그랬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7월 24일에 저번순이라고 허베이성 서기가 넘버원인데 허베이성 서기가 이제 전격 체포가 되었는데요. 예. 허베이성 서기라고 하면은 베이다이허를 갖다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죠. 예. 그 당시 저번순 서기는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두고 현지 시찰을 했는데 나름 경비 대책 이런 걸 갖다 마련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저번순 서기는 사실은 저윤캉이라고 전 중앙정보비 서기의 최측근입니다. 신복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앙정보비에서 오래 일을 했고요. 예. 그래도 잘 버틴다 싶은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는데 그동안 비리 혐의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두고 회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정당국이 체포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저윤캉의 측근이 이 베이다이허를 관장하고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중앙정보비에서 일하면서 10년 동안 모시고 있었다는데요. 이 이제 사실 베이다이허라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그러니까 진황다오 시지 않습니까? 예. 시를 갖다가 시를 관장하는 데가 허베이성이니까 예. 허베이성이 넘버원이 와가지고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를 하니까 안전을 갖다가 챙긴다는데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안전에 위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두고 아주 전격적으로 체포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본인도 체포될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갑자기 체포가 된 거죠. 후임자는 누가 됐나요? 예, 후임자는 짜오커저라고 꾸이조우성의 서기가 발령이 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후진타오 주석의 측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투쟁을 시작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방의 당 서기로는 가장 먼저 아주 잘하신다. 이렇게 지지의사를 표시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돼서 아마 상당히 아주 높이 평가한 인물인데요. 줄을 아주 잘 바꿨던 걸로 봐야 되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믿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뭐 예. 그런 모양이죠. 예. 근데 이런 회의가 처음 시작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예, 원래 베이다이허는 이제 휴양지로 좋으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서양식 건축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49년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곳을 갖다가 중앙 지도부에 여름 휴양지로 결정을 한 거죠. 예. 여러 가지 풍광이나 이런 거로 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954년부터 마오쩌둥이 베이다이허로 휴가를 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생기고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예를 들어 무슨 덩시아핑이라든가 장쩌민이라든가 이런 최고 지도자들이 베이다이허에서 수용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럼 1954년이면 지금 뭐 61년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해마다 빠짐없이 열렸나요? 예, 해마다 빠짐없이 열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2002년 말 같은 경우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공산당 총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제4세대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많이 이제 연출하려고 했죠.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베이다이허 회의 분위기를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좀 후진타오 주석은 비즈니스맨 스타일의 그동안의 지도부하고는 굉장히 좀 느낌이 달랐는데 이 회의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속 사정을 보면 아마 원로들의 간섭을 아마 싫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마당을 공연히 만들어줘 가지고 또 뭐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2003년이 그러니까 집권 첫 해인데 이때 2003년 여름에 베이다이허 회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그리고 물론 이제 전현직 지도부가 베이다이허에 모이긴 했는데 회의는 안 해버린 거죠. 명분은 어떠냐 하면은 베이징에서 할 일도 많은데 무슨 한가롭게 여름 휴양지 가느냐. 각자 알아서 여름 휴가를 가면 되는 거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아주 그냥 꼼꼼히 잘 챙기던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가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틈에 이렇게 또 부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첫 해는 없는 걸로 했는데 이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도 베이다이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이제 부활이 됐고요. 결국 이제 2007년에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총서기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가 결정이 됐고 그다음 각가지 주요 사안이 결국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결정된 거로 봐가지고는 여전히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올해 이미 뭐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언제 열리는 거예요? 예, 이 하여튼 베이다이허 회의의 특징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열린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 게 이제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 신화통신이나 관영 언론 그다음 국영 CCTV를 봐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이제 중국 최고 지도부인데 이 사람들 동정이 하나도 안 나온다. 모두가 싹 동정이 사라진다. 바로 휴가를 가신다. 그렇죠. 그래 그것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러면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된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28일, 29일 정도 돼서 이제 무장 경찰들이 대거 현재 갔다는 걸 봐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장쩌민이라든가 후진타오 같은 그러니까 전직 최고 지도자들은 이미 도착한 게 아니냐.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8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화통신도 잠깐 보니까 이미 이제 최고 지도부 동정이 없어졌어요.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고 나름대로 분수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예전에 쭉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지도부가 다 같이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일이 돌아가나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실무자들이 선발대로 옵니다. 그래서 베이다이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그러니까 국무원 이런 데하고 다 그러니까 통신수단을 다 연결해 놓죠. 미리 와서 여기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는 거로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단체로 휴가를 왔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국사가 마비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통신을 갖다 해가지고 일상적인 업무는 항상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놓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직 지도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가하니까 좀 이제 일찍 와서 이제 이분들은 휴양을 시작하는 거고 현직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래 8월 3일이다 8월 3일 딱 와서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이제 외국 손님이 왔다 하면 이 사람은 잠깐 그러니까 자동차로 한 3시간 거리니까 얼른 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외빈을 접대하고 다시 이제 또 베이다이허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 특이한 정치 문화인데 그러니까 날짜를 뭐 7월 말 며칠, 뭐 8월에 며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닌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원래 베이다이허 회의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일이라는 게 보통 8월 한 둘째 주도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좀 뭐 정치 일정들이 바쁜 게 많이 있나 보죠? 예, 그렇죠. 9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뭐 시 주석 첫 국빈 방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9월 3일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일단 전승절. 예, 이것도 참 많이 관심이 많은 관심이 있죠. 전승절 이제 기념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 행사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저번에도 다뤘지만 주식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지금 예. 중국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긴급하게 다룰 사안이 많아져서 서둘러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 보통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한 2주 정도인데 올해 베이다이허는 8월 3일 시작해서 8월 16일, 13일 동안 한답니다. 그 8월 16일이 아마 일요일인 모양인데 일요일 해서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가 어떤 회의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떻게 진행된다 일반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올해 회의는 어떤 것들을 논의를 하게 되나요? 네, 크게 4가지를 갖다 논의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은 경제 개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역시 경제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니까 어떻게 개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갖다가 한꺼번에 잡느냐. 예. 상당히 그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고 지도부가 역시 그러니까 전직 지도부하고 머리를 맞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군부 제도 개혁이 있는데 군부 제도 개혁. 예. 그러니까 군 체제를 갖다 어떻게 이제 바꾸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사실 군부 최고 지도자였던 꼬보슝이라고 예.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뭐 당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사법기관에 넘어갔죠. 예. 이제 사법 처리가 되면 뭐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 꼬보슝 상장 같은 경우는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이분이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했어요. 그것도 넘버원 그러니까 예. 제1부주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쉬차이호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이분은 이제 그 넘버 2. 그러니까 2명이 후진타오 주석 시절 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이 동시에 지금 사법 처리가 된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무언가 군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만한 그런 계기는 충분히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예. 이런 인물들이 엄청난 뇌물을 받고 군부의 승진 인사 이걸 했다니까 이게 참 한심한 일이긴 한데 그럼 뭔가 대대적인 개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호돈 문제라든가 이거 해가지고 언제든지 일본하고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남중국의 분쟁 가지고 그렇죠. 누구하고도 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이게 뭐 알고 보니까 종이호랑이더라. 그 종이호랑이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먹고 돈 먹기식으로 이렇게 네. 승진을 했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민해방군 230만 명인데 지금 아까 신한통신에도 그 문제를 다뤘던데 역시 강군을 만들어야 된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해법을 아마 논의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까 4가지 정도 올해 베이다이어 회의에 이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는 경제 문제 그리고 하나는 또 군 문제. 그럼 나머지 두 사안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반부패 운동 이걸 갖다가 정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일시적으로 이제 걸리는 대로만 자르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뿌리를 뽑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보면은 그 2013년 집권 이후에 13, 14 한 2, 3년 만에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 신사임방이라고 해서 쪼영캉 전 중앙정법위 서기, 예. 그다음 뽀실라이 전 충칭치칼시 서기, 예. 쉬차효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화 전 중앙판공청 주임. 예. 말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사람, 이 4사람을 갖다 다 사법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링지화 주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나마 하나하나 보면 다 모두 막강한 권력을 갖다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 그나마 반부패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 응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니죠. 사실은 쪼용캉, 뽀실라이, 쉬차요 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장쩌민 전 주석의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예. 꼬보슝 상장도 마찬가지로 장쩌민이 굉장히 아꼈던 그런 장군이죠. 예. 그리고 링지와는 또 누굽니까? 이거는 바로 후진타오 전 주석의 최측근이잖아요. 몽골이 권력. 네. 이런 사람들이 치는데 당연히 장쩌민이냐 후진타오 전 주석의 승낙을 받았겠죠. 이거는 승낙을 받고 공감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왜 전직 지도자들은 왜 동의를 했을까요? 그거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으면 공산당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 정권 자체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런
일종의 공감대를 이룬다는 거죠. 참 그 부분이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뭐 시 주석 뭐 암살 시도까지 있었다. 내부에서 반발도 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 반부패 작업을 벌이는 데는 그만큼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부패라는 게 중국은 보면은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부정부패가 극심했을 때 그 왕조가 망한 거거든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십상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반부패 전쟁하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뭐 차기 인사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거론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인사 문제도 거론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렇게 중국에는 예를 들어서 직할 시간 4개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몰라요. 몰라요? 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 이게 4군데입니다. 그 4군데의 그러니까 넘버원이 그러니까 당석이죠, 그죠? 시당석이고 넘버2가 이제 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넘버1이나 넘버2가 다 교체된다는 이런 말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시 주석이 교체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임기는 있습니다. 임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은 다 이제 교체 이유는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베이징 시당석이 같은 경우는 꼬진룽이라는 이런 당석이는 지금 나이가 66세예요. 그리고 65세가 지나면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데 퇴직 연령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임시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상하이 시당석인 한정이라고 이분은 상하이에서만 시당석이 합쳐서 아마 10몇 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 이런 이제 인사 요인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걸 넘어가지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년 뒤에 그러니까 2017년에 제19차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인사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겁니다. 임기 중에 열리는 그 공산당 대표대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취임 처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임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면서 이 사람을 좀 챙겨달라 하면 안 챙겨줄 수가 없는데 지금 5년이 지나가지고 2년 뒤에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대표대회에서는 자기 사람을 갖다가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2022년 같은 경우는 총선에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열리는 19차 공산당 대표대회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아무튼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주요 요직에 누구를 기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인식을 갖다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는 하지 않겠느냐. 근데 2017년이면 사실 2017년 인사 얘기를 벌써부터 하나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일어난 일을 갖다 벌써부터 하느냐 하는데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워낙 자리가 많다 보니까 이 좀 스케일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기본적인 큰 틀을 갖다가 일단 잡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중요한 인사는 미리 정해놔요. 그 다음에 후속 인사할 사람과 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짜맞춰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항상 보면은 중국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정말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2022년, 2023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뭐 시 주석 집권 이후에 이 베이다이어 회의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그런 말도 나온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을 놓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뭐랄까 다수설이라고 할까요? 유력한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요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베이다이어 회의의 정치적 색채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정도지. 그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뭐냐면 베이다이어 회의를 사실은 베이다이어에서 휴식을 취하자 우리가. 휴식에다 방점을 두는 거지. 이게 무슨 정석을 하고 말로는 이제 휴식이라 하면서 막상 모여가지고 다시 또 그냥 누구를 집어넣고 누구를 빼고 뭐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다 논의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회의가 아니고 모임이다, 만남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이지 어떤 거를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무슨 결정을 한다든가 행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측이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외국 언론들은 뭐 구체적인 사안들 많이 논의할 거다 이렇게 관심들 갖고 또 보도들 하던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로군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대한 인사이동 같은 경우는 이번 베이다이 회의에서는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 그거는 시진핑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이제 시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13차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올가을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에서 이 내용을 갖다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예. 지금 보면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2차례 그러니까 지방의 지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기본적인 조율은 다 끝났다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를 다 청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미 초안은 다 마련을 해놓고 생각을 어느 정도 굳혀놨기 때문에 굳이 뭐 원로들하고 이러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고 그러진 않을 거다. 그렇죠. 거기서 네. 그냥 굳이 토론을 갖다 예를 들어 원로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네. 설명을 해줄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걸 놓고 뭐 본격적으로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요 하고 이걸 빼고 집어넣고 한 그런 거는 아니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이동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징 뭐 시당석이나 뭐 상하이 시당석이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10월 이후에 나올 거니까 굳이 뭐 지금 하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이런 관측에 따르면은 베이다이어 회의는 그러면 그냥 휴가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시각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원로 정치가 쇠락하지 않았느냐. 또 그런 면도 있을 수 그죠. 있겠네요. 그래서 네. 과거 원로들이 현직 지도부에다가 계속 영향력을 갖다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가장 좋은 기회가 베이다이어 회의잖아요. 예. 일부러 무슨 뭐 베이징에서 회의 만들어서 만나기보다는 베이다이어에서 모여가지고 솔직하게 의견을 갖다가 피력하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실은 예. 이 사람을 갖다 중용해달라라든가 뭐 인사척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원로들이 세상을 속속 떠나고 있고 또 건강이 허락을 하지 않아 가지고 과거처럼 집단적인 영향 행사가 쉽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결정적인 사안을 갖다가 논의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베이다이어 회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은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베이다이어 회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통인데 예. 이것을 새롭게 변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중국이 뭔가 격변을 겪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전 잘 중국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게 시 주석이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스타일도 있지만 중국 전체가 조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옛날 같은 그런 원로 정치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공산당의 인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 반부패 전쟁 같은 거 하면서 많이 바뀌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베이다이어 회의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기사를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어떤 거 준비해 주실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르스가 고비 넘기면서 중국의 뭐 요커, 예. 유커라고 요즘 얘기하던데 관광객들이 한국을 다시 많이 찾아올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쇼핑 스타일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좀 흥미로운 게 나왔던데요. 재밌겠네요. 예,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중국 사람들의 뭐 일종의 특질 예. 이걸 갖다 다방면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어요. 예,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